네, 92페이지 전자기 유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가 이제 나온 그 전자기 유도 문제죠. 이때는 자석이 접근할 때랑 멀어질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P점에서는 자석이 접근을 하죠. P점에서는 자석이 접근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청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청력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코일의 왼쪽 부분은 N극의 극성을 띠고요. 오른쪽은 S극의 극성을 띠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왜 생성됩니까? 유도전류가 생성됐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면은 유도전류는 이렇게 A에서 B로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점에 갔을 때는 뭡니까? 멀어질 때죠.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못 빠져나가게 막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즉 얘도 왼쪽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P점과 Q점에서 각각 청력과 인력이 작용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석이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점점 느려질 거고요. 이때 코일의 오른쪽 극성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Q점에서는 N극,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잘 감아주면은 이때 유도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 봅시다.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잘 보세요.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죠. 하지만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P에서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고요. Q에서가 더 느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P에서가 작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 P 방향이다. 지금 얘는 뭐를 보는 거냐면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여기서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인데요. 어디를 지날 때? P를 지날 때죠. P점을 지날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지날 때 그러면은 여기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아주면은 이러한 자기장이 지금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외부 자기장이고요. 우리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방향, 즉 Q에서 P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대수능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 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 그리고 A, B, C, D는 레일 위의 지점이다. A의 자석을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여 D까지 이동하고 D에서 운동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C로 내려와서 지날 때 이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이렇게 지금 이동한다라는 거, 왔다가 다시 간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얘가 자석이 D에서 C로 내려올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이오드 문제랑 전자기 유도가 짬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언제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P형 다이오드에서는, P형 반도체에서는 플러스랑 연결됐을 때,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연결됐을 때, 우리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X는 N극과 S극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석의 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석의 극성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요 D에서 C로 내려올 때의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자석의 극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때 지금 빛이 방출됐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빛이 방출됐다라는 건 이제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른 거니까 이게 유도 전류가 되겠죠. 야,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 유도 전류의 방향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때 D에서 C로 갔을 때 솔레노이드 코일의 왼쪽 극성은 N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극성은 S극이 돼야 되겠죠. 감아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는 지금 이제 D에서 C로 갔을 때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접근할 때는 못 들어가게 막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S극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석의 왼쪽 부분은 무슨 극성을 띄어야 합니까? 얘는 S극을 띄어야 하겠죠. 얘는 S극 띄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그래서 N극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X는 N극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야 이제 A로부터 나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야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상황에서 LED 빛이 방출된다. 요거 잘 보시면은 아까 자석의 X는 뭐였습니까? N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은 S극이 되겠죠. 얘도 지금 접근하는 상황이잖아요. 접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청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왼쪽 극성은 N극이 돼야 되고요. 오른쪽 극성은 S극이 되겠죠. 지금 아까 D에서 C로 접근하는 상황이랑 A에서 B로 접근하는 상황이랑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그 유도되는 극성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도 빛이 방출돼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랑 D에서가 같다. 볼까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본다라고 치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A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고 D점에서와 A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점과 D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같지만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총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서 지금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만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N극이 아래로 향한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난다. PQ로부터 고리의 중심까지 거리는 서로 같고요. 고리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가 있는데 그 유도 전류의 세기는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대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P에서 Q 쪽으로 아랫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대요. 여러분들 우리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석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빠르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감겼는가로 본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자석 동일하고 코일 뭐 감겨진 게 뭐 한 가닥밖에 없고 그럼 빠르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P점에서가 Q점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르기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Q에서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자기력보다. 그래서 Q에서가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자석이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이 원형 고리도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제를 푸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P점 볼게요. P점은 접근이죠. P점은 접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힘이 생겨야 된다. 청력이 생겨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P점에서 자석의 아랫부분은 N극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형 고리의 윗부분은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형 고리의 아랫부분은 S극이 될 거고요. 이때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감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Q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가게 막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원형 고리의 아래쪽 부분은 인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N극, 위쪽은 S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른손으로 감아주면은 얘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기억.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A 방향이다. 틀렸죠. 자석이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금방 우리가 했던 거죠. P에서가 유도 전류가 P에서 더 작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P에서의 속도가 더 크기가 더 느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죠. P에서가 더 작다, 느리다. 자석이 Q를 지날 때 빠져나갈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 당기는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당기는 자기력이 뭡니까? 얘는 지금 인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답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해주시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수능 문제였고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점 PQ는 솔레노이드 중심축 상에 있고, 전구의 밝기는, 여기도 핵심이죠. 전구의 밝기는 P에서가 더 밝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구가 밝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밝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도 기전력 크기가 더 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씁시다. PQ의 속도가 있고, P에서의 속도가 있고 Q에서의 속도가 있는데 P에서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그렇죠. P를 지날 때 더 밝다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했으니까 기전력의 크기는 P를 지날 때가 더 커야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I는 R분의 V 기전력을 쓰면은 전류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는 기전력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겠죠. 더 밝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이다. 해볼게요. P에 접근할 때는 못 들어가게 막는 청력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S극, 얘는 N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못 빠져나가게 막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S극, N극이 돼야 됩니다. 즉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P점과 Q점에서 코일 양극의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니은 맞고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당연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총 에너지는 같지만 지금 여기서 요 부분에서 지금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잖아요. 즉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지금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답은 기억력 3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는 그 그림 자체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우고요. 이제 5번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에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손석 파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을 식을 좀 알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유도 전류는 ohm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는 공급되는 전압, 즉 기전력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전력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감은 횟수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얘를 더 풀어 써보면은 얘는 델타 t분의 자속이 어떤 면적 안에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자기장이기 때문에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 원형 도선이라는 게 이 넓이가 지금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면적이 일정할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앞으로 빼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얘는 코일이 아니니까 n 빼버리고요. 얘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a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자기 유도 그래프에서는 이 두 가지 형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속 시간 그래프 혹은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자속 시간 그래프 그리고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울기죠. 바로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유도 전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 문제 볼게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에서 ET0 사이에 증가한다. 볼까요? 0에서 ET0 사이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는 지금 변하지 않죠. 경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합니다. 유도 전류 색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틀렸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다. 기울기의 크기를 보면 되겠죠. T0일 때는 이 빨간색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OT0일 때는 이 파란색 기울기가 되겠죠. 누구의 경사가 더 급격합니까? 바로 T0일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서로 같다. 빨간색은 지금 뭐예요? 그래프 기울기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상향이죠. 근데 얘는 우하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반시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가의 코일 중심축의 수직이고 코일 위의 점 P를 포함한 코일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성속 파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똑같은 문제죠. 지금 유도 기전력은 코일이니까 n 쓰겠습니다. n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빠르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속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얘를 풀었으면은 n 델타 t분의 자속, 어떤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요 코일의 단면적이 지금 변하지가 않죠. 지금 에어리어가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A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P,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n 빼버리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요 그래프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 그래프가 나오겠죠. 기울기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속 시간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자속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전력이다.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OT0일 때가 같다. 방향이 같을까요? T0일 때는 우상향이죠. OT0일 때는 우하향이죠. 다릅니다.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다. 야, 누구의 경사가 더 급격합니까? OT0일 때가 더 급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3T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T0일 때는 지금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의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경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사 없잖아.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없습니다. 유도 기전력이 없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 의거해서 I는 R분의 V죠. 옴의 법칙에 의거해서 얘가 0이니까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이거 대수능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B의 세기를 변화시킨대요. 즉 금속고리의 면적은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B만 변화시킨대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빠르기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라고 했었고, 얘를 쓰면은 델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A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야, 그냥 이거 뭐 코일은 아니니까 N 빼버리고요. 즉, 요 그래프가 나오든지 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요 문제에서는 BT 그래프,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의미한 게 뭐라고요? 바로 유도 기전력이라고요.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1초일 때 유도 전류 흐르지 않는다. 볼까요? 기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도 기전력이 0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옴의 법칙에 따르면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랑 6초일 때랑 같아. 야, 3초일 때가 어디야? 3초일 때가 여기 기울기죠. 그리고 6초일 때는 여기 기울기죠. 기울기 방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야, 이거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어디서의 기울기가 더 크냐라는 거 판단하면 되겠죠. 4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더 크죠,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고정된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이루는 면적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도선이 1, 2에 걸친 면적은 각각 S, ES이다. 야, 요 면적이 S고요. 요 면적이 ES네요. 면적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잘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0에서 2초 사이에는 1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2에서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초에서 6초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2초에서 6초 사이에는 1에서의 자기장 변화만 있고 2에서의 자기장은 일정합니다. 그쵸? 0에서 2초 사이에는 2만 변화하고 2에서 6초 사이에는 1만 변화한다. 즉 각각의 0에서 6초 때까지 0에서 6초 때까지 자기장 1, 2 영역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설명 기억 보겠습니다. 1초일 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1초일 때 보겠습니다. 1초일 때는 우리가 요 영역이죠. 1초일 때는 요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요것만, 요 영역만 보면 되기 때문에 2번 자기장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장 2번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했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기적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했잖아요. 들어가는 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대로 자기적 관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이 빨간색 자기장을 더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2번 영역에서. 다시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 고리 안에서. 그러면은 이 빨간색 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이용하면은 얘는 이렇게 흐르겠네. 얘는 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랑 5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3초일 때와 5초일 때, 3초일 때가 지금 이쪽이죠. 5초일 때가 이쪽이죠. 그쵸? 야, 어떻게 돼요? 3초일 때든 5초일 때든 요 기울기는 같잖아요. 그쵸? 요 기울기는 같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울기가 같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반대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 전류의 세기 볼까요? 전류의 세기를 보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 한번 디귿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디귿 유도 기전력은 얼마나 많이 감았느냐 빠르기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죠. 얘를 풀었으면은 델타 T분의 델타 자속이고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요?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죠.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은 거 빼버리고 얘는 A 델타 T분의 델타 B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도기전력은 면적과도 관련이 있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 즉 BT 그래프의 기울기랑도 관련이 있겠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래?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바로 1초일 때랑 5초일 때를 비교하래요. 야, 그럼 1초일 때는 지금 어떤 자기장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1초일 때는 2번 자기장 영역과 관련이 있겠죠. 2번 자기장 영역에서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ES가 되겠죠. 1초일 때 맞나? 예, 네, 면적 ES가 되겠죠. 5초일 때는 요거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S가 되겠죠. 곱하기 그리고 1초일 때 요 기울기랑 그리고 5초일 때 요 기울기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 1이 돼야 되겠죠. 얘 대 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일 때가 더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4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는 디귿자도선 문제의 유형입니다. 디귿자도선 문제의 유형이고요. 그림은 XY 평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고리 PQR이 각각 -Y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1번 지점,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 EB0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야, 그럼 각각 지점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리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면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지금 일단 이런 문제 이거죠.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유도 기전력은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빠르기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풀었으면은 델타 T분의 자속은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이때는 요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란색 영역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 아니고요. 각 영역에서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N 지우겠습니다. 일정한 B를 앞에다 빼주고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A라는 게 뭐야? 요 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이 면적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변 다시 높이 요 높이에요. 요 높이를 L이라 하겠습니다. 세로 높이 L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거리는 VT만큼 간 거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델타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L 곱하기 V 델타 T라고 구할 수 있겠죠. 왜? 얘가 일정하고 일정한 거니까. 변하는 건 얘만 변하니까. 그래서 얘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분의 LV 델타 T가 되겠죠. 얘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 도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유도 기전력 그냥 B, L, V다 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뭐야? 자기장 영역, 자기장. 얘는 도선의 세로 길이, 사각도선의 세로 길이, 얘는 사각도선의 움직이는 속도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방향은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과 손바닥 이걸 잘 이용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엄지손가락이 도선의 움직이는 방향, 속도,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뭔가 글이 많고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해 주시고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P 보자. P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자기장, 자속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도전류가 생성되지는 않을 거고요. Q 같은 경우는 요 면적이 변하면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생성이 될 거고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엄내손 VBI로 딱 꽂아주면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엄내손 꽂아줄 때 자기장이 있는 용역 여기서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얘는 시기입니까? 반시기죠. 그 다음에 R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요 영역에서 엄내손 VBI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이것도 반시기 방향이네. 반시기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P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죠? R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반시기 방향이죠. 유도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유도전류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도전류의 크기는 B, L, V로 구하면 굉장히 쉽다고요. 그 영역의 자기장, 사각도선의 세로 길이, 사각도선의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를 그리시고요. Q와 R을 보는 거죠. 야, Q에서든 R에서든 움직이는 속도 똑같고 세로 길이 똑같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다르죠. Q점은 B0고요. 그리고 R점은 EB0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R에서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 Q에서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고리 P가 1cm/s의 속력으로 1초에 1cm씩 이동한다라는 거죠. X축에 나란하게 등속 운동하여 자기장 영역 1, 2, 3을 통과한다. T0일 때 P의 중심 위치는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EB0, B0로 각각 균일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T가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0이다. 5초일 때 그럼 어디 있니? 5초일 때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5초일 때는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운동은 오른쪽으로 하고 여기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내손 VBI 하면은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 T는 13초일 때는 어떻게 있어?
t가 13초일 때는 얘가 이렇게 가겠죠. 여기 위치에 있겠지. 얘가 이렇게 이동할 텐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안에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없잖아요. 자속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0이 되겠죠.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다. 이제 10초일 때와 15초를 이제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10초일 때는 지금 여기죠. 여기고요. 15초일 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각각 10초일 때는 1과 2 영역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15초일 때는 2와 3 영역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영역에서는 영역 2개 중에서 하나가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봐요. 지금 영역 1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자기장이잖아요.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B0 얘는 플러스 2B0 2B0가 아니지.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2B0 얘는 플러스 B0죠. 그쵸? 하나를 그냥 0으로 놔버리면 되는데 저는 그 영역 1을 자기장이 0이 되도록 놔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0이 될 수 있어? 야, 각각 영역에 플러스 2B0씩 가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0이 나오고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플러스 2B0가 나와야 되고요. 플러스 B0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플러스 3B0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정된 새로운 영역 얘는 나오는 거 얘는 아예 없고 얘는 3개 나오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오른쪽 이동하고 지금 요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내손 VBI를 얘가 여기서만 판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판단하시면 얘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요. 15초일 때는 여기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됨을 의미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방향 물어본 게 아니었네요. 크기를 물어봤네요. 유도 전류의 크기는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다. 야, 그 유도 전류의 크기 한번 구해보자고요. 디귿 유도 전류의 크기는 디귿자 도선에서 BLV라고 했었고요. 10초일 때랑 15초일 때랑 비교해보자. 10초일 때 자기장 영역 얼마였습니까? B0였고요. 그 다음에 15초일 때 자기장 영역이 얼마예요? 3B0죠. 그리고 요 세로 길이는 무조건 다 똑같고요. 그리고 속도의 크기도 다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디서의 유도 기전력이 더 큽니까? 15초일 때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10초일 때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거리가 종이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 지난다. 고리의 중심이 X는 4D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A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전자기 유도랑 다이오드의 그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세팅을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고리의 중심이 4D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이때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말이잖아요. 4D를 지날 때는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
요 영역에서 여기에 빛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전류가 잘 지금 순방향으로 잘 연결됐다라는 거죠. 일단은 봅시다. 동그란 거는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내손 VBI 라고 해주면은 지금 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엄내손 VBI 잡아주시면 얘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요. 이 무슨 방향입니까? 이 무슨 방향이냐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고요. 이때 여기서 전류가 흘렀대. 그러면은 지금 건전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플러스가 P형에 그리고 마이너스가 N형에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의 A는 N형 반도체다. 그 오른쪽은 P형 반도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A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고리의 중심이 X는 D를 지날 때면 지금 어디가 됩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를 지날 때 얘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까? 흐르지 않죠. 얘는 지금 이동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리의 중심이 ED를 지날 때는 이 고리의 중심이 여기 ED를 지날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야, 영역 1에도 영역 2에도 자기장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역 2개 중에서 하나를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바꿔버리세요.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영역 2는 지금 자기장이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자기장이 똑같은 거죠. 똑같다고 가정이 아니죠. 똑같은 거죠. 지금 크기는 똑같은 거고 방향만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B0 얘를 플러스 B0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정을 할 건데 저는 그냥 뭘로 보정할까? 왼쪽에 있는 1 영역을 0으로 보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하면 0이 될 수 있어? 플러스 B0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 영역은 플러스 2B0의 자기장 영역이 되는 겁니다. 1 영역이 0이 됐을 때 그러면은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요 영역을 우리는 기준으로 엄내손 VBI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어떤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이네요. 그리고 아까 다이오드가 어떻게 됐었어? 다이오드가 왼쪽이 N극, 다시 왼쪽이 N형 반도체, 오른쪽이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빛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수능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거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다. 금속고리의 점 P가 X는 7D를 지날 때 금속고리가 7D를 지날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요 사이즈의 도선이 있었는데 뭐야?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 처음 본 문제 유형이 될 거예요. 지금 영역 1과 영역 2와 영역 3에서의 자기장 영역이 지금 다 짬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영역 2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은 1과 이때 1과 2에서
1과 2에서만 그 자기장애, 그러니까 그 자속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2에서는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은 이 무시하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 3번 영역이다. 야, 그럼 먼저 1번 영역부터 먼저 볼게요. 1번 영역에서 지금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영역에서, 그쵸? 그리고 2번 영역은 자기장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이때 엄내손 VBI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요렇게 1번 영역에서 유도전류는 요렇게 흐르겠죠. 유도전류 1번 영역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영역에서 유도전류는 요 세로선을 이용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에 의한 유도전류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3번은. 그리고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전류랑 얘의 전류의 크기가 같고 흐르는 방향이 반대면은 서로 상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3번 영역의 자기장은 들어가야 되는 자기장입니까? 나와야 되는 자기장입니까? 엄내손 VBI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요 3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일 때와 3일 때가 같다. 자기장의 방향은 같습니까? 여기 X, 여기도 X가 되니까 같아야 되겠죠. 맞고요. P가 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다. P가 3D를 지날 때 3D가 어디냐? P가 3D를 지날 때, 야, 이거 가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P가 3D를 지날 때 여기죠? P가 3D를 지날 때 P가 3D를 지날 때 헷갈릴까? 이거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P가 3D를 지날 때는 지금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P가 3D를 지날 때 엄내손 VBI 하면은 얘도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얘 시계입니까? 얘는 반시계죠. 즉 여기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지금 유도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디귿.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5D일 때가 크다. 3D일 때보다. 볼까요? 다 지워볼게요. 지금 5D일 때는 요거네. 그리고 3D일 때는 요거네. 그쵸?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상황. 그러면은 얘도 지금 빨간색 영역을 한번 봐보자고요. 빨간색 영역을 봐보면은 야,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색 영역은 지금 세 영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번 영역에 의한 자기장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얘가 여기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그쵸? 그래서 1번 영역에 자기장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애초에 여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자기장 영역은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역에서도 자기장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니까 유도 기전력은 BLV이고 5D일 때 그리고 3D일 때 보면은 5D일 때 얘가 5D죠. 5D일 때 어떤 영역의 자기장만 고려하면 돼? 여기서의 자기장 영역 B0죠. 그리고 3D일 때는 요 영역의 자기장이죠. 얼마야? 그냥 B0. 그쵸? 방향만 반대죠. 그리고 이 세로선의 길이는 똑같고요. L. 움직이는 속도의 크기도 똑같고요. 어떻게 됩니까?
같겠죠. 유도 기전력이 같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크기도 같아야 합니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전자기 유도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